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첫 임기 동안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와의 소통을 환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소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을 통해 서한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를 받거나 혹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평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엔에 북한 대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에 있고요. 근데 그곳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모를 겪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고요. 레빗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첫 임기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 구체적인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맡겨놓았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을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질문과 대답 나오는 모습 한번 짧으니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On North Korea, has the president tried to resume dialogue with Kim Jong-un? There's some reporting that the president sent a letter and tried to give it to Kim Jong-un through some North Korean diplomats through the UN, and they declined to take it and send it to Kim Jong-un.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서신 교환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추지를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뭐 브로맨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땅에 잠시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발을 디딘 건 사상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에는 별 진전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평양이 핵무기 보유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이야기를 하죠. 핵 보유국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뉴클리어 파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화해를 위한 시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다가 확성기 대북 방송하는 거 멈추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대북 방송을 멈췄다. 국방부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하는 걸 저희가 들었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꿈쩍할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저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했다. 거절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했다. 이 시점,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과거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모종의 제스처를 취할 때에는 항상 의례적으로 한국 정부한테 이를 알려주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동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이재명 정부한테는 일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한국이? 그래? 그럼 김정은한테 연락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돌아갔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반도 입장, 특히 남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때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과거보다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서한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방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본인이 쓴맛을 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쓴맛을 본 이후에 더 이상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노선을 계속 지켜왔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부분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자, 트럼프의 접근 방법은 유화책이건 강경책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법은요, 네가 원하는 거를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적성국가 아닙니까? 북한은. 이 적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뭘 줄 테니까 거래를 하자라는 접근이 아니고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라는 접근을 먼저 합니다. 절벽으로 민다니까요. 절벽으로 밀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손을 딱 잡아준다는 거죠. 내 손 계속 잡으면 넌 살고 이 손 놓으면 넌 죽어. 어떡할 거야. 이게 트럼프의 접근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떻게 다시 접근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본인이 트럼프한테 뭔가를 기대했다가 크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뭐 자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처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접근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 주재 대사들이 아예 트럼프 친서를 아예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전달은 고사하고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과거 같았으면은 냉큼 받아가지고 빨리 전달을 해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김정은이 그만큼 트럼프를 두려워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벌써 코리아 패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코리아 패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당선이 됐는데 한국 정부한테는 일체 언질 없이 곧바로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임기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은 회담 복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안 나올 것이다. 지금 더군다나 러시아에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고 완성 단계임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군대와 무기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북한을 이쪽 진영으로, 미국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은 러시아하고 친밀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우크라이나도 맘대로 안 되고 북한도 맘대로 안 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든 뚫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러시아를 고립시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한국 정부와 공조해서 움직였으면은 한국 입장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 조기 대선, 6.3 대선이 끝나는 모습을 보고 트럼프가 결심한 것은 한국은 제쳐놓고 직접 북한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이슈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다.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군 차원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아주 끈끈하고 좋은 철통 같은 그러한 관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스타일상 이 탑다운 방식의 정책 추진 스타일상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군부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당분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이게 항상 트럼프가 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크게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 담판을 지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코를 다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